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요, 유치원생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쉽게 양적 긴축 QT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T를 이해하기 위해선 채권이라는 금융 상품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채권의 정의는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차용 증서다라는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누가 나 돈 5년 동안만 빌려줘. 대신에 매년 이자를 5%씩 줄게 라고 하고 이걸 증서로 만들어서 팔면 이게 바로 채권의 개념이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당연히 채권 매도자와 채권 매수자가 있는 금융상품일 수밖에 없겠죠. 채권 매도자는 채권을 왜 파나? 라고 한다면 당장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매수자에게 판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채권 매수자는 왜 사냐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추후 이자를 받기 위해서 채권을 사서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고 매년 이자를 받기 위해서 채권을 산다라고 정의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 채권은 채권 매도자가 발행을 해서 채권 매수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구조가 되고요. 채권 매수자의 돈은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은 채권 매도자에게 이동을 하는 이런 구조가 채권을 매매했을 때, 채권을 거래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채권 매도자가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자에게 팔고 돈을 받으면 매년 이자라는 것을 채권 매도자가 채권 매수자에게 지급을 하는 구조가 되겠죠. 채권이란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고 매수자가 돈을 이렇게 넘기는 대가로 채권을 매수자에게 넘기는 이런 거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면 매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매수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채권 매수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팔아야겠다,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채권 매수자 중에 채권을 팔아야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팔겠다는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하락하게 될 거고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채권 매수자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 채권을 팔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정부는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로 정부가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주자. 이걸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데요.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채권 매도자와 채권 매수자 이 두 거래 당사자만 있던 거래에서 정부가 이렇게 나타나서요. 채권을 삽니다. 왜 사냐? 라고 물어보면 금융시장 붕괴를 막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채권을 산다. 이렇게 되면 채권 매수자가 가지고 있던 이 채권이 없어지고 이 채권이 정부에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정부는 채권 매수자에게 이렇게 돈을 줘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게 된다. 원래 기존 채권 거래에서는 채권 매도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채권 매수자에게 넘어가고 채권 매수자의 돈이 채권 매도자에게 넘어가는 이 구조에서 정부가 나타나서 돈을 찍어서 채권 매수자에게 이렇게 주면 채권 매수자는 돈이 생기고 다시 이 채권이 정부에게 가는 구조, 이게 바로 양적 완화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 시기에서는 정부가 채권 매도자들의 채권 또한 바로 이렇게 사는 정책도 펼쳤고요. 채권 가격 하락을 강제로 막고 채권 매도자와 채권 매수자들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공급해주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에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한데요. 정부가 채권을 샀던 걸 이렇게 없애고 채권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다시 팔아서 채권 매도자와 채권 매수자가 없던 채권을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채권 매도자와 매수자가 당장 쓸 수 있던 돈이 다시
정부에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양적 긴축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양적 긴축이 일어나게 되면 채권 매도자와 채권 매수자는 빚을 갚거나 채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 현금이 줄어든다.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채권 매도자와 채권 매수자에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고 물가 하락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게 양적 긴축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어 드리자면요.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은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지는 금융상품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채권을 정부가 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채권을 정부가 팔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다시 정부로 돌아오게 된다. 나라들에 따라서는 중앙은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채권을 그 누군가가 계속 팔게 되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다시 회수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양적 긴축은 왜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자면요. 오르는 물가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되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되고 물자가 부족해지는 걸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물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면서 지금처럼 고공행진하는 물가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당분간 물가가 안정되기까지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양적 긴축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